미안해 세이원. 쌤, 담배좀 진짜 망했어요. 쌤 그거 아세요? 아니 쌤 그거 아세요? 정연이랑 양미랑 같은 반 됐어요. 원래 같은 반이었잖아. 아니 저도 원래 같은 반이었어요 걔네랑. 아니 저 혼자 떨어졌어요. 야 나도야. 야 나도야. 아 나는 지연이랑 같은 반. 난 기아랑 같은 반. 진짜 친한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친해지면 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해질 애도 없어요. 에이, 까보면 알겠지. 자, 봅시다. 쌤한테 너 성격상 앵간하면 다 친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이게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느냐의 문제겠죠. 뭐 90 핑계지만 쌤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나는 아무 상관없지. 교통사고 나서 이제 길이 빨간색이더라. 왜? 길이 빨갛다고? 아니 내비게이션. 나도. 헐. 미안하다. 내비게이션이 빨갛게 되면 그냥 막혔다거든. 차가 그러니까 한 발짝 가고 이제 멈추고 한 발짝 가고 멈추고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좀 늦었다. 물론 더 일찍 나왔으면 됐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다. 자, 합시다. 자, 우리 그래서 강의 노트가 지금 당장은 없어서 지난 시간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거든. 자, 봅시다. 이제 체감이 좀 오지. 방학이 얼마 안 남은 게 설만 지나면 그냥 자, 봅시다. 자, 소율이랑 상식 테스트 한번 할까? 자, 소율아 봅시다. 쌤이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더라고. 원피스의 루피라고 하지. 루피라고 뽀로로의 루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원피스의 루피라고 합시다. 쌤 팔 길이가 1m야 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어머 하면 이제 팔이 10m로 팔이 10m로 길어지는 거야. 3초 걸렸어. 그럼 길이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소율이 상식 없는 걸로. 다시. 팔 길이가 1m였어. 이렇게 1m. 팔 길이가 1m에서 10m로 늘어났어. 맞지? 오케이. 근데 그때 몇 초 걸렸다고? 3초 걸렸대. 그러면 우리가 내 팔 길이가 이렇게 빨리 길어진다 혹은 천천히 길어진다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를 할 때 초당 얼마를 가느냐 혹은 시간당 얼마를 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맞지? 지금 지울이 한숨 쉬어. 아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정말 조금만 쳐야 되는데 맞지?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초당 이제 몇 미터 길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저희가 1초에 몇 미터씩 길어지는 거야, 저러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너무 어려운 계산이구나. 진짜? 누가 대신 대답해 줄래? 초당 3m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제 어떤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이야기할 때 이제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총 3초 동안이니까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얘가 3분의 이제 10-1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이걸 쓸 때 우리가 결국 분모에 들어가는 게 시간 변화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길이 변화량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5초에
1m에서 101m가 되었다고 하자.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1m에서 이제 20m가 되었다고 하자. 21m 계산하기 편 21m 뭐 합시다. 21m 그리고 10초 걸렸다. 소율아 누가 더 빨리 변하는 거야? 왼쪽 그치 왼쪽이 더 빨리 변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시간 변화량 분해 그러니까 사실 오른쪽 사람이 더 많이 길어졌잖아 맞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경과 시간 동안에 얼마큼 빠르게 변했는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이야기해야 사실은 변화율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겠지. 교양 괜찮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변화율이라는 얘기예요. 변화율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변화하는 대상이 변화하는 대상을 그러니까 대상을 양이라고 할게. 양을 이제 y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의 이때 이 y의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분모에는 뭐가 들어갈까? 저 기준이 뭔 것 같아? 분모에 들어가는 건 시간이야 시간. 오케이? 근데 우리가 변화량을 뜻하는 수학 기호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해? 델타. 델타 맞아. 그래서 여기에 델타 t를 쓰는 거고 분자에 이제 델타 y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찾고 싶었냐면 사실은 저기 변화율이라고 썼잖아, 맞지? 근데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수학에서는 순간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생략하거든. 그러니까 속도도 그냥 속도라고 말하면 순간 속도야. 평균 속도는 반드시 평균 속도라고 수학에서 말해줘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순간이라는 말은 시간 변화를 크게 하겠다는 얘기야, 작게 하겠다는 얘기야. 시간 변화가 크면 그냥 평균적인 변화지 천천히 변하는 거니까 딱 하고 변해야 되잖아 맞지? 그게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시간 변화를 어떻게 해야 돼? 작게 만들어야 돼. 우리 이게 작게 만드는데 조금 작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무한히 작게 만드는 걸 우리 뭐라고 해? 이제 극한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가 되고 얘를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이제 ty dt라고 쓰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면 제일 좋고 혹시나 이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기억해도 괜찮아.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변화하는 대상의 양을 진짜 집중 하고 이제 미분 개수가 변화율이야. 예를 들어 볼게. 이제야 쌤이 질문해도 될 만큼의 집중력이 준비되어 있어? 예. 오케이. 자 해봅시다. 요 길이를 8이라고 하자. 요 길이를 6이라고 하자. 그럼 무슨 도형이야? 직사각형이지. 넓이 얼마야? 48. 근데 이 친구가 이 가로 길이가 초당 1씩 줄어든대. 괜찮아? 그러면 그 t초 후 길이는 얼마일까? 아니 1초 후 길이가 얼마야? 1초 1씩 줄으니까 아니 길이가 요 길이만 줄어들면 요 길이가 어떻게 7이 되지? 그럼 2초 후는 뭐 6이 6이 되지. 그럼 그걸 10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저8-t 오 그치. 요 길이가 8-t가 되는 거야. 아직 우리 세로 길이도 변할 거거든. 세로 길이도 변하기를 여기 세로 길이는 초당 1씩 늘어난대. 그럼 얼마가 돼? 6 플러스 t t가 되지. 그러면 요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 6 플러스 t 곱하기? 곱하기 8-t 요렇게 쓰면 여기까지 한 거야. 이 단계를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된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 플러스 8t 마이너스 15가 플러스 2t가 되고 플러스 48이 되겠죠. 맞지? 그때 이 넓이의 3초 시각이 3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분에서 3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미분할 때 우리가 보통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 ds 2t 있어 보니까 씁시다. 마이너스 2t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 3초 보니까 3 대입하라니까. 그럼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때 넓이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지? 변화하는 대상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근데 보통은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부피 구하는 걸 시켜. 혹시 원의 넓이 구할 수 있니? 그런 거 시켜. 원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니?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니? 그런 거 시켜. 그거 할 줄 알고 그럼 이제 t에 대해 식 세웠잖아, 맞지? 그다음 뭐 하면 돼? 이걸 하면 돼. 괜찮아?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35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3m짜리 가로등이 있어. 3m짜리. 그리고 1.5m 키를 가진 친구가 있어. 1.5m. 1.5m. 이렇게. 여기 이제 가로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빛이 짠 하고 붙인 것도 있지. 이렇게. 여기 뭐가 생겨? 그림자 끝점이 생겨. 그림자 끝점. 뭐 사람이나 가로등의 두께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자가 어디 생기지? 요만큼이 그림자가 돼. 요만큼 그림자. 여기가 괜찮지? 이렇게. 자,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지원이래. 자, 어쨌든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몇 초 2m의 속도로 걸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가 이동한 거리를 내가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하면 요 길이가 지원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곳이거든. 그러면 지원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초당 얼마씩 한대? 20간데. 그러면 t초 후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t초 후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t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맞지? 이거 괜찮니? 진짜 괜찮아? 하는데 때리고 약간 멍 때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미래 남친은 상상한 거 아니지? 맥락이 없지.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집중하라고. 요 길이가 2t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큰 직각삼각형이랑 무슨 관계야? 닮음이지,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길이를 이제 L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실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 친구가 이 가로등으로부터 얼마만큼 빠르게 멀어지는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은 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사실. 이렇게. 이 지원이가 여기 가로등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 있어? 그림자 머리끝이 어디 있어? 그냥 여기 있겠죠, 맞지? 정확히. 딱 거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림자 끝점이 움직이는 속도는 사실은 이 그림자 끝이 이 가로등으로부터 얼마큼 멀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관계식을 만들어 봅시다.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요 길이는 주어졌으니까 L-2t라고 쓰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무슨 관계? 닮은 관계. 그럼 밑변 대 밑변은 높이 대 높이에도 괜찮겠지. 오케이? 밑변 대 즉 L-2t 대 L은 1.5 대 3? 1.5 대 3을 우리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알지? 1대 2라 B의 전환과 후항의 같은 수나 식을 이제 나누어도 곱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풀게 되면 L은 2L-4t가 될 거예요. 결국 L이 4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값이 4t가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요거 하는 거야. 근데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는 dl dt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저 친구 t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4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 괜찮니?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하라고 했지?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데 그림자 길이가 L-2t고 L이 4t야. 선생님 지금 사실 목이 살짝 간 상태라서 조금만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분노 게이지가 싹 올라가는데 어쨌든 L이 4t야. 4t 빼기 2t는 뭐야? 2t가 된 거죠, 맞지? 그래서 그 2t가 그림자 길이의 이제 그 뭐지? 어떤 그 함수? 시각 t에 대한 함수? 혹은 그림자 길이를 이제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를 미분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t에 대해서 요는 어떻게 돼? 불편하다. 내가 이걸 그냥 x라고 해줄게.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새로운 문자를 도입합시다.
그럼 결국 구하라는 얘기는 dx dt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2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혹시 지율이 질문 있니? 소리 잘 이해하고 있어? 예지 질문 있어? 예지 질문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 기호의 의미는 x라는 t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게 변화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델타 t분의 델타 y라는 말 자체가 변화율을 정의하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왜 속도를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지? 예지 혹시 알아? 정한 거야. 약속이야. 외워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정했대. 그리고 그건 약간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관련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정했더니 모든 사람이 납득을 한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임이 기본 자세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했구나 정도면 충분하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사실 크게 없거든. 똑같은 거야. 결국은 우리가 변화하는 정도 속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시간 변화하는 것뿐에 이제 변화한 대상의 그 변화율을 변화량을 쓰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뭘 취하게 되면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겠대. 그러니까 시간 변화를 아주 작게 했을 때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미분의 구조가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변하는 대상을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혹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얘를 미분한 미분 계수가 순간 변화율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요게 제일 어려워. 요 유형에서. 나머지는 사실 꼭 금방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쌤이 자신을 과신해서 어제까지 아이스 커피를 계속 마셨거든.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잔잔한 홍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기는데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씩 늘어날 때 3초 후의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그냥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를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세요가 요거의 전부야. 그러면 먼저 우리 넓이를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지. 근데 반지름이 초당 얼마씩 늘어나는데? 처음 반지름은 얼마일까? 돌을 던지기 전에는 동심원이 생기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딱 던지고 0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20t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는 파이 r 제곱이야. 너무 쉽다 맞지? 그러면 이제 대신에 20t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400 파이 t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넓이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몇 초? 3초. t에 3 대입하면 되는 거야. d s dt. 그러면 800 파이 t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t에 3을 대입하세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다 맞지? 이건 진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서 그렇지? 여보세요? 네. 이따가 댓글에도 돌려주세요. 왜요? 그냥 아까 문이 하나 밟혀가지고. 집중하고 신나고 그런 알았어. 자, 봅시다. 이번엔 9의 9. 혹시 9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4파이알 그 넓이. 아, 네. 그리고 4파이알 제곱이야. 3분의 4 그거 들어간 건데 맞아. 파이알 제곱인가? 야, 네. 뒤에 예지 말하는데 안 들렸어. 아 그래요? 그래. 예지야 뭐? 네? 아니에요. 3분의 4 파이알 제곱 세제곱이요. 아니 영수야. 거의 맞췄어. 예지야. 그 때리고 싶으면 이야기해. 너가 때릴 때 쌤이 손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때리는 척 해줄게. 이렇게. 오늘 제가 강의해. 민지야. 네. 쌤 패드가 단단한가 네 머리가 단단한가요? 자 줄게. 저 걸지 꼭 않아. 가져가고 쌤 거 세방 하나 해줘. 26 나왔나? 26이요? 쌤은 너희는 아직 소리지만 쌤 기억치라서 이게 그 약간 23일 그런 게 있거든. 3패에 길들여지면 거의 못 벗어나. 진짜 편해.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럼 이제 폰만 가지고 나가면 결제가 다 되니까 그렇죠. 짱 진짜 짱이거든. 그래서 3패 그러니까 고민했어. 사실 너희들 다 아이폰 쓰니까 나도 같이 아이폰 써볼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 그럴 수 있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아니 왜 그럴 수 있지. 근데 고민했는데 진짜 찐 고민했어. 막 에어드랍 이야기하는데 나 아이폰 안 따갖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볼까 했었는데 애플 게임인가요? 자, 어쨌든 내가 3패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계속 갤럭시 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괜찮았어요. 저도 갤럭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어쨌든 봅시다. 너도 나 때문에 쓰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왜 그래? 서로. 자, 여튼 어쨌든 합시다. 자, 이제 원래 반지름 길이가 얼마래? 문제 같이 봅시다. 1에 2.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얼마씩 늘어난대? 1. 그럼 우리가 반지름 길이를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 길이가 얼마라고? 2에다가 초당 1씩 늘어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t 더하기 2라고 하면 되겠네, 맞지? 벌써 다 풀어버렸다, 맞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2분하고 반지름 6 될 때래. 그럼 t가 얼마일 때야? 반지름 6 되려면 t가 4. 그러니까 t가 4일 때 dv dt 구하라는 얘기가 그냥 전부입니다. 이렇게 2분해서 t에다가 4 대입하면 돼. 이건 좀 쉽긴 하지 진짜로. 빨리 공감해줘. 쉬운 거 쉽다고 해야지, 맞지? 여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쌤이 그 프린트가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까 그거 했어. 핑크 보라색? 아니 그거 추가했어. 자 봅시다. 우리 그 강의 노트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다 맞지? 결국 변화하는 대상의 양을 우리가 시각 t에 대한 함수 나타내기만 하면 계속 미분하면 그냥 이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결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적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적분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맞지? 해봅시다. 그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냥 적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정 적분이라는 것도 먼저 배울 거거든. 근데 부정이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정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거든. 여기서는 후자입니다. 자, 일단 엄청나게 어려운 걸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x 세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될까 문제야? 2분 3x죠. 그치. 너무 어렵다 맞지? 네, 다시 더 어려운 걸 물어볼게.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야. 뭘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지? 다시? 사실은 진짜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쉽진 않아.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서 묻는 거지.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너는 조용히 있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때려도 되니?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뒤에 상수가 있는데요. 걔 몰라요. 그치. 예. 오. 예. 영수가 항상 느끼지만 바보는 아니다. 예.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어도 상수하고 붙어 있어도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상수는 0돼 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한 거지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상수를 영어로 뭐라고 쓰지? 이니셜을 C라고 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상수라는 뜻으로 대문자를 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라지 C 이렇게 쓴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근데 저렇게 하는 건 너무 미분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수학 기호를 도입하고 싶어 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니? 라는 질문이거든.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호가 하나 생겼는데 요 기호가 이제 생겼잖아, 맞지? 이 친구는 우리가 그 S를 이제 위아래로 잡아 당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S가 뭘 나타내는 기호 일반적으로 썸이라고 쓰면 혹은 서메이션이라고 쓰면 얘가 합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기호도 이제 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세로로 늘려서 쓰는 겁니다. 이 친구 기호 이름이 그거거든. 인티그럴이라고 있거든. 근데 사실 발음은 이제 말 그대로 외국어라서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인티그럴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그 혹시 이 단어의 의미를 아니? 통합하다 이런 의미잖아, 맞지? 그래서 인티그럴이라는 단어는 저거의 어떤 그 변형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저 친구도 뭘 나타내는 거야? 합을 나타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C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분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적분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x 제곱으로부터 이 x 세제곱 더하기 c를 구하는 과정,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적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분을 배운 거지. 적분이 뭐야? 그러면 어떤 함수로부터 이걸 찾는 것, 미분하기 전 함수를 찾는 것, 우리가 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적분을 배운 사람? 괜찮지? 자, 근데 이제 미분하기 전 함수라는 말은 조금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 전체를 보통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요 C까지 합쳐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왜 아까 지은아? 졸려? 저 C 아니 아까 저기를 왜 부정적분? 다시 쌤이 지은이한테 장난치려서 놓쳤어. 다시. 저기 부정적분의 부정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정해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 C가 하나로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잖아, 맞지?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쓴 거야. 그러니까 C가 뭐든 될 수 있어. C는 그냥 임의의 실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가외의 정보가 주어지면 그 가외의 정보에서 C가 결정되긴 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하나의 함수가 될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부정인 상태입니다. 괜찮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이름이거든. 교과서에서 딱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네,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건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적분 변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여기 인티그럴과 dx 사이에 있는 요식을 이제 요식에서 x만을 문자로 취급하겠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는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는 상수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의 이제 이야기인데 뭐 옛날에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쌤의 대화를 편함을 위해서 지금도 막 불편했거든. 이제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를 겁니다. P 적분 함수. 그러니까 우리 P자가 무슨 뜻이지? P가? 현재야 P가 무슨 뜻이니? P요. 피해자 P 그런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네. 당할 P자죠, 맞지? 당하는 거. 적분 당하는 함수를 P적분 함수라고 부르죠.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요 x 세제곱만을 가리켜서는 이제 우리가 따로 뭐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하거나 원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원시 함수라는 단어는 예전에 썼는데 지금 또 안 쓰기로 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부정적분 중 하나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괜찮니? 부정적분이 적분함수 붙은 걸 전부 다 통칭하는 표현이 부정적분이야. 그 중에서 이제 x 제곱만 딱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맞지? 그럴 때는 부정적분 중 하나라는 표현을 관례적으로 씁니다. 여기가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적분을 잘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적분이 뭐 하는 함수? 이 부정적분이 뭐라고 했지? 뭐의 결과였어? 미분하기 전 함수를 찾기 위한 그 과정의 결과잖아, 맞지? 그 행동의 결과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이 친구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P 적분 함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뭐하면? 얘를 미분하면 P 적분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적분을 했어. 내 적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면 뭐야? 미분하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써놨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라지 fx라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고 하면 이 관계를 인티그럴 fx dx 이는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우라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아하 이거 옆에 봐도 돼. 아 이거 쌤이 써줄까? 보통 인티그럴이라고 제일 발음을 많이 합니다. 알았지? 자기는 이제 그 브리티시 스타일이라고 인테그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티그럴 합시다. 알았지? 자 인티그럴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알았지? 지훈아 뭐라고? 자 그러면 우리말 이건 뭐야? 피적분 함수. 그 다음에 이거를 쌤이 설명하진 않았어. 얘만을 가르쳤거든. 예지야 이건 뭐지? 적분 변수라고 불러. 그 다음에 수연이었나? 수연아 이건 뭐지? 저거 전체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나. 얘는 뭐지? 쌤이 얘기 안 썼어.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부정적분 중 하나.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이 결정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맞지? C가 무한히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어서 그 중에 우리가 특정한 하나에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보통 이제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원래는 이제 원시 함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려서 그냥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굳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를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정적분 중 하나라는 말은 정확히는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정조건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를 가리키는 거긴 합니다. 오케이. 혹시 지금 한 설명이 이해가 잘 되니?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도전을 해봅시다. 도전. 또 PX랑 DX는 곱하고 와요. 아 fx긴 한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그 fx와 dx를 주어졌는데 dx를 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맞지? dx는 우리가 미분소라고 하고 이미 앞에서 봤었잖아, 맞지? 우리 델타 x의 극한으로 dx가 정의되었어. 이렇게 아까 우리 리미트 여기 나온 것보다는 리미트 델타 x가 t로 갈 때 뭔 소리야? 소리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하게 되면 dy d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dx가 여기서 생기는 놈이야. 일단 저게 일단 원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저럴 때 보통 곱하기로 해석하잖아. 원래 처음에 적분을 만들 때는 저 dx 교를 안 썼대. 처음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 인티그럴 교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그 라이프니츠거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분을 만든 사람 2명 중에 한 명이 라이프니츠야. 응? 한 명은 뉴턴이야. 응? 알고 있지? 제가 그때 뉴턴 맞았었어요. 몰라? 기억 안 나. 자 어쨌든 에이. 자 어쨌든 그중 이제 라이프니츠가 저 기호를 썼는데 라이프니츠는 dx는 안 썼었어. dx는 후대에 이제 추가된 기호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산을 하는데 dx가 활용되지는 않거든. 네, 이제 저게 특별한 수학적 의미가 있어서 저기다 쓰는 겁니다. 오늘 쌤이 수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상태라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조건 원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해놓는 게 좀 더 좋아서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거기까지 나가면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민재야, 네. 뭘 미분하면 2가 되니? 무이 t. 아 이건 아니죠. 저 t 제곱. 맞아요. x가 변수야. t로 쓰면 안 되고 x로 써야 돼.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봐. 콤마는 오는 x죠. x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 2만 있는 거야. 아 2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한 뭘 미분하면 2가 되니라고 부르는 거야. 이 너 x. 쌤수 안 듣지? 아 그게 아니라 저 뒤에 x 표현이. 아니 그거 여기도 다 있었는데. 섭섭하다. 그래서 2x 더하기 c가 됩니다.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 소율아? 네. 이건 어떻게 돼? 오 맞아.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 교환 시켜볼까? 미안해, 조금 더 어렵다. 아니, 잠깐. 한 방에 되진 않는데 뭐 천천히 생각하면 할 수 있어. 근데 x 세제곱이 생겼잖아, 맞지? 뭘 미분해 x 세제곱이 생겨? x 4제곱을 미분해야 x 세제곱이 생기겠지. 근데 x 4제곱을 미분하면 앞에 뭐가 생겨? 아, 4 생기잖아, 맞지? 근데 저기 2밖에 없어.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2분의 1이 앞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쓰면 될까?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괜찮니? 물론 이제 나중에 공식으로 만들 거긴 해. 공식으로 만들 건데 지금은 그냥 추론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게 꽤 괜찮아서 어렵지 않더라고. 답을 잘해서. 문제는 고민해봤었어? 썼니? 네. 그래. 자, 그러면 자, 우리 어디냐? 이게 156쪽, 312번, 313번, 그리고 314번까지. 그 312번은 그냥 잘 풀 수 있을 거고, 313번도 잘 풀 수 있을 건데, 314번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 봐줘. 봐주세요. 이제 제발 보라고. 선생님 뭐 아파. 좀 편하게 봐줘. 여기 314번 풀 때는 요걸 참고하세요. 예. 오케이. 자, 해보십시오. 질문 있으면 해도 돼. 빨리 해. 안 배웠어. 뭐 설명 안 해. 그래서 314번까지만 하라고 했잖아. 뭐 말을 너무 잘 안 들었구나. 와. 문제만 잘 안 듣는 게 아니었어. 예? 예? 찾고 있었는데. 저처럼 되는 사람이 없죠 또. 이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이가 없다는 말. 혹시 어이가 뭔지 알아? 맷돌. 손잡이. 아예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강의 노트 68쪽 가도 괜찮을까요?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쌤, 혹시 다른 있잖아요. 이걸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여기다 넣는 거였어요. 아니 이걸 구하는 문제잖아. 네. 그럼 얘를 뭐 하면 얘가 되니? 그래서 내가 314번에 이거 꼭 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우와.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봐도. 그러니까 네. 얘를 미분하면 얘가 구해져. 얘 미분하면 얘가 구해져.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걸 미분, 좌변에 있는 걸, 우변에 있는 걸 미분하는 뜻이야. 좌에서 우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는 적분이지. 오. 거의 이제 또 상담사. 이번 각이다. 잘했어? 이안. 응? X. 어느 거? 힘도 들어가 있고. 요거? 우측이 수적. 그러니까 우리 이거에서 이걸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미분하기 전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보여지겠지. 너 잘 풀었어. 그렇게 하라는 거야. RC는 다른 얘기잖아. 요거는 우리 여기 dx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 dx는 원래 여기 있던 친구다. 여기서 만들어진 친구다. 미분에서 배웠던 친구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잘 모르겠지. 근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 별로 안 중요하고 미적분 2가 많이 중요해지거든. 우리가
그 미래 얘기죠. 미래에 다니까 알아서 하겠지. 내가 이렇게 자, 그 다음 68쪽 봅시다. 부정 적분과 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티그럴 fx dx를 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기호는 언제 쓰는 거지? 같다. 같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이랑 어떻다는 얘기야? 그냥 같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놔도 사실 이거인 거고, 이렇게 써놔도 이거인 거야. 괜찮지? 약간의 이제 애매함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이 부정 적분을 d dx 하라는 얘기야. 근데 방금 봤다시피 아니 안 봤구나. 어쨌든 d dx는 그냥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미분하는 뜻으로 생각해줘.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fx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d dx가 뭐하라는 뜻이라고? 미분하라는 뜻이야. 뒤에 있는 그 함수를 x를 미지수로 보고 미분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사실 그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변수가 일반적으로 x거든. 거의 이제 저기 시각에 대한 변화를 할 때만 t가 나오고 대부분은 x란 말이야. 근데 미적분 2로 가면 변수가 x가 아닌 다른 것들도 많이 나와. 그래서 그때는 어느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지 밝히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저걸 많이 쓰는데 이제 미적분 1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거지. 그러면 d dx fx 그냥 이건 그냥 무슨 뜻이야? 그냥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 미분한 거를 다시 적분하래. 그럼 뭐가 되니? 라고 묻는 거야. 다시 얘는 뭘 먼저 하고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뭐가 되니? 얘는 뭘 먼저 하고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뭐가 되니? 이렇게 묻는 거야. 괜찮지?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설명의 편을 위해서 이제 라지 f의 프라임이 스몰 f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결과는 뭐지? 내가 이걸 다시 쓰게 되면 d dx가 될 거고, 저 친구를 우리가 이제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이 라지 fx 더하기 c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fx가 되잖아. c는 미분하면 0 되니까 이 둘이 같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피적분하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적분하고 미분하면 피적분하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약간 공식처럼 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게, 이 친구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라고 쓰냐면 보통 f 프라임 x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주어진 식은 이제 인티그럴 f 프라임 x dx라고 써도 괜찮아. 수학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뭘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지?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f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게 되면 저 부정 적분은 적분 상수를 항상 만들기 때문에 이제 상수가 살아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적분하고 미분하면 이제 그냥 피적분 함수만 쏙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미분하고 적분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이제 따라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한 걸로 할게. 인티그럴 이제 3x 제곱 dx를 우리가 d dx 하게 되면 지금은 뭘 먼저 하라는 얘기니? 적분을 먼저 하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다시 3x 제곱이 된다는 얘기. 괜찮니? 자, 근데 d dx 3x 제곱을 먼저 하고 인티그럴 dx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그 3x 제곱을 쓰는 건 똑같은데 이제 더하기 c라고 써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괜찮아? 사실 이제 요렇게만 이해해도 90점, 100점 만점에 90점은 되거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인티그럴 3x 제곱 더하기 1 dx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d dx 하래. 그러면 얘는 3x 제곱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냥 친절하게. 자, 그 다음에 d dx
인티그럴 dx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얘는 3x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미묘함이 작용을 하거든. 다시 한번 풀어볼게. 우리 이거 그냥 진짜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뭘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1이 되지?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 그러니까 얘는 dx는 그대로 두고 괄호 안에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써야 돼. 걔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너무 맞아, 그렇지? 다시 예를 해볼게. 이제 잘 듣고 있어? 네. 혹시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그러진 않았니?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3x 제곱 더하기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6x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6x가. 적분을 합시다. 뭘 미분하면 6x가 되니? 3x 제곱. 그리고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상을 써줘야 되지. 그러면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달라 보이잖아, 맞지? 사실은 근데 같은 식이야. 여기서 만들어진 적분상수를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1 더하기 C1과 C2가 같게 되는 수는 모든 C1에 대해서 항상 C2가 존재합니다. C1이 뭐가 되어도 같게 되는 C2의 값이 존재하지. 그래서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는 거라도 아까 이 수는 뭐라고 했어? 그냥 모든 상수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정해지든 그에 대응되는 값을 얘를 같게 잡을 수 있어. 따라서 결국은 항상 같게 되는 거야. 상수항이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답도 좋은 답, 이 답도 좋은 답인 거야. 괜찮니? 또 혹시 질문 있어? 우리는 요 얘는 조금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제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저 얘는 그냥 이제 약속대로 한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보통 이해를 하는 편이고. 괜찮니? 이제 괜찮지 않은 표정이었는데 괜찮아? 자 그러면 315번은 우리가 답을 푸는데 글씨를 쓰는 시간만 필요하겠다, 맞지? 그치? 315번 어떻게 쓰면 돼? 315번은 1번은 뭐하고 뭐 했어? 적분하고 미분했잖아, 맞지? 그럼 괄호하는 게 그대로 나오면 되고, 2번은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괄호하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적분 상수를 붙여주면 되더라라는 게 그냥 결론입니다. 우리 민재도 잘 이해했을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네, 아니고요. 질판을 기우시네요. 왜? 아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 쉬었다 합시다. 아니다 미안. 여기 요 문제까지 하고 쉬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 10분 시간 줄여놨다. 이제는 저를 보고 하지 말아주세요. 안 보고 있어. 예. 자 2번 읽어봅시다. 2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ddx는 인테그럴 xf(x) dx 인테그럴 x 우리 1번 안 했나? 숨 쉬었다 합시다. 아 선생님 왜 착각했지? 미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걱정이네요. 7시쯤 되면 선생님 상태가 벌써 너무 걱정이네요. 선생님 이거 꺼요? 좀 꺼져 깜빡이